네, 안녕하세요. 양상형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호 7번 민중당 포천 가평 후보 이명원 후보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앞에 그 현수막을 보니까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거가 걸려 있던데, 솔직히 보수 지역이잖아요, 포천 가평이. 네네네. 이석기 의원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많이 들 텐데 일부러 그걸 내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내거는 이유는 없고요. 네. 대법원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는 무죄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시민들은 잘 몰라요. 대법원에서 그 내란 음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더 모르는 거는 이석기 의원이 아직까지 7년이 넘도록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석방이 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아직까지 감옥에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빨리 석방이 돼야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와 네. 표현의 자유, 그리고 환경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내걸었습니다. 그거는 이명원 후보만의 독특한 그런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아니고 민중당의 전체 공통사항인가요? 네, 당론입니다. 예, 당론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명원 후보의 그 자세, 특별히 하시고 싶은 뭐 공약사항, 알리고 싶은 공약사항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수가 집결하고 있고 진보가 보수가 집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혁 세력도 집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진보를 집결시킬 생각입니다. 보수든 개혁 세력이든 이번에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꼼수를 부리고, 네. 또 민의를 왜곡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똑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보 진영의 가치와 정책, 그리고 진보 진영이 표방하고자 하는 포천 가평의 미래사항을 시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진보 진영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모아서 기득권 양당을 심판을 해낼 생각입니다. 근데 주로 민주당 쪽에서 자신들을 자칭 진보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혁 세력이라는 말은 또 오늘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민중당이 진보 세력이고 민주당은 개혁 세력이다. 원조 논쟁으로 따지자면은 네. 사실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과 입장을 들어보면 그걸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네. 민주당은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중산층. 본인들이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중당이 내거는 민족적 과제, 그리고 민중적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세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걸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자주적으로 재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걸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민주당은 진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본인들이 그것을 표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앞에 내걸고 계신 게 농민수당 법제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농업은 아시다시피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식량 문제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농업이 민주정부이든 보수정부이든 천대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수당을 내걸은 이유가 뭐냐면 농업의 이런 공익적 가치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되고, 돌아온 농촌,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농민수당을 내걸었는데 농민수당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즈음에서 정부는 또 기본재난소득을 70%의 국민한테 지원한다. 포천시는 전 시민한테 지원한다. 이런 방침을 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명훈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두에게 예. 평등하게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네,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주고받았을 때 소모적일 뿐입니다. 깔끔하게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지라고 국가의 역할을 다하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진작에 당원으로 채택을 하고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도 주고하고 자치단체도 주고했는데 다행히도 포천시와 경기도는 그것을 빠르시일에 교육을 해서 저는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와 정부의 책임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빠짐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들의 정과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뭐 거대 정당의 후보는 자신만이 무결점 후보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이명훈 후보도 제가 보니까 뭐 정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관한 해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소명서에도 밝혔다시피 저는 사실은 자랑할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네. 정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공간에 기록되지 않은 정과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정과 기록이다. 네, 자임합니다. 어떤 기록이길래 그래요? 예컨대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단결권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지배 개입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지배 개입 과정에서 보통 사용자들은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용역 깡패? 네,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용역 깡패들과의 어쨌든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업무방해, 폭행, 뭐 이런 정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과가 벌어질 당시에 함께 싸우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저희 어쨌든 정당성과 당시 상황을 언제든지 증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한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의 과정에서 발생된 정과,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식 탄압이 오를 넘어섰던 상황에서 발생된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발생됐었던 탄압의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정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과에 대해서 결코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집시법 위반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집시법 포함해서 업무집행방해, 업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세울 만한 그런 정과 기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권과의 과정에서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는 물론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다. 저희 생각이지만 유권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